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협상을 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미사일을 서로 쏴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일 미국과 협상을 앞둔 이란은 이란의 자산 동결 해제 및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을 먼저 진행을 시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과의 협상을 배제,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속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늘어놨습니다. 당연히 성격상 트럼프가 이를 그냥 듣고 있을 리가 없죠. 이러한 니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다가 세계로부터 갈취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빨리 협상에 나서라. 니들이 지금 살아서 숨쉬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협상을 위해서다. 그게 아니었으면 니들 다 죽었다라고 다시 한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회담 결렬 시 추가적으로다가 공격을 하겠다라고 마찬가지로 경고.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트윗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리셋, 재시작이다. 이를 두고 이게 뭔 소린가 라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무엇을 재시작한다라는 것인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장했었던 그레이트 리셋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가지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예상치가 3.4%였었는데 3.3% 상승. 근데 이거 좀 말장난인 것 같은 게 3.3%면은 높은데 시장 예상치를 높게 정해놓고 그거보다 낮게 나왔다라고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물론 저야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좋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기름값은 1967년 이래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 기준 가장 큰 상승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기름값 지금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금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운송비용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오르죠. 내일 미국과 이란 협의가 꼭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야만 되겠는데, 아니 근데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트럼프가 회담 결렬 시 추가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2주 휴전 아니었어? 최소 그 2주 동안은 자중하겠죠. 아무래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은 약간의 하락, 달러 인덱스 지수 마찬가지로 약간의 약세, 비트코인은 73,000달러 근처에서 와리가리를 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랑 말랑 사람들을 간질간질하게 간지럼 태우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246달러, 상황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 많은 분석가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 달리오, 억만장자 레이 달리오가 지난 1월 영국의 옥스퍼드 유니언에서 이러한 강의를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재탕이긴 합니다. 재탕이긴 한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부채의 성장 속도가 소득 성장 속도를 추월하게 되면은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당연히 중앙은행은 뭘 해야 됩니까? 돈을 계속해서 찍어댄다. 그러면은 시중의 통화량이 급증하며 우리가 보유한 돈, 달러의 실세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역사가 그동안에 반복해온 패턴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부채가 소득을 앞지를 때 돈의 가치가 죽는다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달러의 구매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법정 화폐는 달러보다 더 엉망진창이라는 거.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도 달러 대비해가지고 완전히 녹아버렸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을 때 다른 나라 법정 화폐들 전부 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달러가 이 정도인데 다른 나라 법정 화폐들은 가치가 얼마나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을 사서 모으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또 한몫을 해줄 수 있기를 우리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어제 자금 유입 3억 5,810만 달러가 유입이 된 가운데 블랙락에서만 2억 6,93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오늘만 비트코인 2,200개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네요. 무차별 비트코인 매수 공격을 갈기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과연 그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어서 미국 정부가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2.44개의 비트를 옮겼다라고 하는데 설마 파는 것은 아니겠죠? 비트코인이 정말 간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바닥이 어디냐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는 비트코인 아직 바닥이 아니다. 큰 거 한 방 남았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MVRV G스코어가 아직 저점 구간에 이르지 않았으며 마지막 투매 구간 아직 한 발 남았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공유한 차트를 보시면 요거
이것이 아래로 한번 마이너스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갔다. 역사적으로다가 비트코인 큰 하락과 함께 해당 구간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안 넘어갔다. 바닥 때마다 나왔었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안 나왔다. 고로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데요. 크립토펀트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55,000에서 6만 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 그 자리가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고, 똑같은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퓨엘 멀티플 지표 같은 경우도 아직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다시 한방 큰 하락과 함께 퓨엘 멀티플 지표도 저점 구간까지 내려가면서 그제서야 바닥을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크립토 블렛 분석가도 주장을 했습니다. 즉 지금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어제 비트코인의 상승을 봤었던 크립토벌브나 닥터 프로핏 같은 경우도 가짜 상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만 달러까지의 반등은 임시 반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반면에 인컴샤크 분석가는 몇 달 전에 이걸 이렇게 끄적끄적거려 놨는데 지금 그대로 비트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위에 있는 저항을 뚫을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데 인컴샤크 분석가의 끄적거림을 비트가 따라갈 수 있다라면 10만 달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또한 큰 악재만 없다라면은 상단 추세인 7만 8천 달러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를 한번 테스트하러 가지 않겠느냐. 그 자리가 또 7만 8천 달러라는 것이죠. 7만 8천에서 8만 달러까지 갈 확률은 꽤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슈퍼보루 분석가는 비트코인 월봉 맥디를 보면서 월봉 기준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자, 근데 월봉 기준으로 하락세가 약해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추가적인 하락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지표상 하락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만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래도 바닥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8,520만 달러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블랙락 현물 이더리움 ETF에는 9,090만 달러가, 블랙락의 스테이킹 이더리움 ETF에는 1,370만 달러가 각각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암호화폐 매체 비인크립토는 바이낸스 선물 시장에서 2022년도 이후 볼 수 없었던 이더리움의 강세 신호를 포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무슨 강세 신호냐? 시장가 매수 주문이 매도를 앞지르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나, 다만 선물 시장 주도 상승이 현물 수요에 뒷받침 없이 진행될 경우 포지션 청산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좋다. 일단은 상승 가지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 차트상에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강세가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차트 분석도 있었습니다. 2,300달러는 물론이며 비트에 따라가지고 2,600달러까지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가들. 자, 반면에 최근에 승승장구했었던 AI 대장 코인 타오 내에서 내분이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오 생태계의 핵심 개발사 코버넌트 AI가 네트워크 이탈을 선언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일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즉 중앙화가 아니라는 약속이 현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브넷 보상 중단, 커뮤니티 권한 제한, 인프라 일방적 폐기, 토큰 매도 등 여러 압박 등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타오의 공동 창업자는 반박에 나섰는데요. 그는 뭔 개소리냐? 우리에게는 서브넷 보상을 중단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네 서브넷 보상의 변화는 네가 코인을 매도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문제는 커버넌트 AI 설립자가 본인이 들고 있었던 37,000여 개의 타오 중의 절반을 갖다 팔아가지고 어제 하락세를 촉발을 시켰다라는 것. 아직 절반의 물량 18,700개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거 마저 팔게 되면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물론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트위터 상에서는 코버넌트 AI 설립자가 구라를 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가 구라를 친 것이라면 타오도 나중에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타오뿐만 아니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도 굉장한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하는데요. 또람프 아들내미들의 프로젝트 어떤 논란에 휩싸였느냐.
원리파 재단이 원리파 토큰을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을 빌린 것인데 청산의 위기에 몰려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자 아니다. 우리가 빌린 자금이 플랫폼 내 스테이블코인 예치자들에게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제공하는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추가 담보를 공급할 여력이 있어가지고 청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문제는 투자자들이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묶인 돈 내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가지고 다음 달 재단은 거버넌스 포럼에 토큰 락업 해제 관련된 제안을 게시, 투표를 거쳐가지고 빨리 나갈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주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매도가 너무 많이 나와버릴 경우 네트워크가 견딜 수 있겠느냐. 여러가지 위기에 봉착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난데없이 조 바이든의 아들내미 헌터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 아들내미들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케이지 매치, UFC에 나오는 옥타곤에서 싸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카인을 엄청나게 많이 빨고 매춘부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것으로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했었던 헌터 바이든,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도 있으면서 참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명 분석가 알트코인 설파는 지금 두 개의 알트코인들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GKC랑 모나드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해당 자리까지 오게 된다면 매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좀 답답한 국내 소식인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앞으로 특정 금융정보법 감독 규정 신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개인지갑 및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입출금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지갑 거래에 대해서 저 위험인은 송수신이 동일하면 허용이지만은 그 위험은 거래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아니 왜 개인지갑까지 간섭을 하려는 것인지 국내 군부대 드론 날려가지고 촬영하는 중국 간첩들은 풀어주면서 시민들을 못 잡아서 안달인지. 참고로 저 위험으로 분류된 사람들 같은 경우도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의심 거래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지침이 내려갈 전망이라고 하네요. 이미 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는 전세계 많은 거래소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 어느 정도 거래를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규제와 통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하기, 투자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유튜브 내에서 재생되는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